인식의 선형세계 두 번째 시간 공부한다.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자. 도형으로 나타내면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세계에서 인식 부분, 인식의 선형세계 부분부터 우리 먼저 공부한다. 자, 여기 보면 이번 시간에 인식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었지. 자, 인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식은 사실인식과 원리인식으로 분류된다. 사실인식과 원리인식. 자,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공부해보자. 사실인식은 그 사실 자체로서 사유되며 그 이상의 유추작용이 필요 없는 인식이다. 이 자는 하얀색이다. 이 자는 빠르다. 이 자는 한 20cm 정도 된다. 그 정도 인식이 되겠지. 이 연필은 파란색이다 라는 유형의 인식이다. 이를 보통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인식으로부터 분리 사유할 수도 있다. 그냥 인식이 아니라 그 정도는 생각이지. 이거는 그렇다. 이 색연필은 빨간색인 색연필이다. 이 정도는 뭐 생각 정도 수준이 되겠지. 사실 이 사실 인식만으로 다른 사실을 유추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더 이상 유추 인식은 무의미하다. 무엇인가 사실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다른 자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의 즐거움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만 그 알문 진정한 알미 아니다. 이렇게 사실인식 자체 가지고선 진정한 알미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원리인식은 무엇일까? 원리인식. 원리인식은 대부분 수학적 논리사고에서 인식이 원리의 매개가 되어 같은 해를 구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작용이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근해 공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리 인식을 하게 되면 유사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원리 인식은 일반적으로 이성 또는 지성으로 생각되고 있는 인간의 사유작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철학사에서 원리 인식의 폭풍과 같은 사유 전환 작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정적인 이성 또는 지성으로 인식을 오해함으로써 인식을 통한 삶의 역동성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공실해봤다. 자, 이거는 내용 잘 몇 번 읽어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자,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삶의 원리를 밝히는 영원한 지혜와 진리를 위한 과제가 원리 인식을 통해 성취된다. 예를 들면 깨달음, 이런 거겠지. 불분명한 철학적 분야이긴 하지만 일단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원리 인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겠지. 지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인식에 만족하고 원리인식으로의 이행을 게을리함으로써 이제 원리인식이 차지하는 사유 영역은 작아지고 있다. 지금 원리인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 자, 원리인식의 폭풍에 빠져보지 않겠는가. 인간 일반 삶의 원리를 탐구하고 약한 인간을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진 고귀함이 우리 주위에서 멀어지고 있다. 인간 일반 삶의 원리를 탐구하고 약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힘, 원리인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지. 원리인식의 부재로 고귀함이 우리로부터 사라지고 있다. 이는 머지않아 인간 일반의 삶을 형폐화시키고 그 한계를 규정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인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무엇인가 우리 삶은 부족하다. 부족한 인간이 부족한 생각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자, 원리인식을 하지 못한 탓이 되겠지.
어처구니 없게도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에 의해 부족한 생각을 강요당하기까지 한다. 이는 존재, 의지, 그리고 인식을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통합사유의 부재 때문이다. 모두를 평등하게 하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자, 우리 원리 인식을 통해서 모두를 평등하게 하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리 인식에 대한 힘이 부족하면 사람은 앞으로 진정으로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원리 인식의 부재는 의지의 분열과 함께 삶이 파멸하는 근원 중 하나이다. 원리 인식의 부재. 너무 단말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거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삶을 위한 원리 인식 창조와 전파는 철학을 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고귀한 사명이다. 우리는 원리 인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술한 수학적 논리의 예와 같이 원리 인식은 존재의 근원을 사유하여 삶의 원리를 밝히는 끊임없는 자유작용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리 인식은 존재의 근원을 사유하여 삶의 원리를 밝히는 끊임없는 자유작용. 여기 한 가지 더 있다. 사실인식과 원리인식. 그 다음에는 어, 진리인식이라는 게 있어. 진리인식. 그야말로 진리인식은 원리도 없는 거야. 사실인식도 없고, 이게 뭐 사실인식도 아니고, 어떤 원리를 따져서, 원리를 따져서 뭐 세상에 적용하고 수학적 방정식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걸 진리인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동양적 사고를 치면 깨달음에 해당된다. 깨달음. 근데 선생님하고 수업은 그런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식은 세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야. 사실인식, 원리인식, 그리고 진리인식. 진리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인식이다. 음, 뭐 깨달음이란 그런 애매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리인식은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에 다다르는 방법에 대한 깊은 사유를 통해서 그 답을 얻는다면 이게 진리인식이 되겠지. 자, 존재, 의지의 세계와 더불어 인식의 세계 또한 무제한적이다. 그렇겠지? 인식의 세계 또한 무제한적이다. 여기. 끝없이 인식은 끝없이 증가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존재도 마찬가지, 의지도 마찬가지다. 존재는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 의지도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거야. 존재 의지와 의지의 세계와 더불어 인식의 세계 또한 무제한적이다. 무제한적 인식 세계로 침잠하여 자신의 사유 영역을 수직 확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요와 평온으로 인도하는 일이다. 수직 확대하는 것. 우리가 육체가 아닌 진정한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사유 공간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우리는 우리의 사유 공간, 우리 삶의 공간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우리 삶을 풍요와 평온으로 가지고 가려면. 자, 이제 우리는 인식의 세계와 더불어 우리 삶의 세계를 공간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 의지와 존재만 가지고는 평면 세계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평면적 세계. 인식이 작용함으로써 이제 수직으로 생각이 형성되고 그러면 이 공간이 형성된다. 여기를 제1사유 공간이라고 한다. 존재와 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공간. 제1사유 공간. 나중에 공간 세계 할 때 다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야. 어쨌든 인식을 통해 우리는 삶의 영역이
공간화된다. 이제 우리는 인식의 세계와 더불어 우리 삶의 세계를 공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공간화는 존재와 의지의 세계를 인식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치? 인식은 우리에게 성찰의 과정을 요구하지만 성찰의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 사유를 구성하는 숨어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인식은 성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되씹고 그것에 대해서 지식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숨어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공부한다. 대충 예측이 되지? 바로 반인식의 세계입니다. 반인식 세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반인식 세계. 이 반인식 세계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 빙하의 일부만 튀어나오고 대부분이 물 아래에 잠겨 있듯이 인식의 세계는 얼마 안 되고 사실 대부분이 반인식 세계에 잠겨져 있는 거다. 우리 삶의 사유는. 자, 다음 시간은 그래서 우리 사유를 구성하는 숨어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반인식의 세계, 숨겨진 반인식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